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그 안에서도 반짝반짝 빛났던 5가지 종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큐렉소입니다. 20.17%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의료용 로봇 기업이죠. 올해 실적 회복은 물론 주가의 반등 기회도 열려 있다라는 리포트가 공개됐습니다. 작년 3분기에 팔았던 로봇의 대수를 보면 단 8대에 불과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흐름이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수출 부분, 올해부터 굉장히 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62% 증가,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큐렉소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더 많은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KH 바텍입니다. 역시 15% 넘게 급등한 모습인데요. 지금까지는 스마트 부품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협동 로봇 그리고 자동차 부품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최근에 오늘이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협동 로봇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주가 자극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자동차 부품에서도 지난 12월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전기차 부품 공급을 계약하는 모습 보이면서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주가 여력은 어떨지 바닥 부분에서 튀어올랐던 주가에 대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SM이었습니다. 6.9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하락세를 끌어내고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에스파 이후에 5년 만에 신인 그룹 하츠앤하츠가 공개되면서 주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SM뿐만 아니라 JYP 엔터에서도 새로운 그룹이 공개되면서 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작년부터 2025년은 엔터주의 해가 될 거다라고 기대감이 참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전성기였던 2023년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을지 엔터주에 대한 전망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필옵틱스입니다. 8.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유리기판 쪽으로 필옵틱스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애플의 폴더블 그리고 태양광 장비 쪽으로도 집중해야 한다라는 리포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는 애플 외에도 또 태양광까지 유리기판 외 모멘텀 참 풍부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애플 폴더블 쪽에서는 디스플레이에 레이저 장비를 공급하는데 그쪽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태양광 쪽에서는 패널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짧았던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부터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5개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종목 모비데이즈입니다. 29.83%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 CEO가 중국의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이렇게 틱톡의 공식 파트너사로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제 오는 19일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될 예정인데요.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잔류하는 옵션으로 매각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 틱톡은 이 보도가 허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간내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틱톡 매각 어떤 이유인 건지 그 자세한 내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을 짜봐야 될지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큐렉소 있고요. 그 밑으로 KH바텍, SM, 필옵틱스 그리고 모비데이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종목이죠. 큐렉소 오늘 장에서 20%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외 고객사를 늘려가면서 지난해 실적 부진의 요인이었던 수출 감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었고요. 여기에 또 플러스로 척추 임플란트 쪽으로 매출이 올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20% 넘게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큐렉소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은 X 그리고 김응태 매니저 홀로 O를 들어주셨는데요. 김응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큐렉소는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서에 대한 이슈를 받으면서 오늘 이제 리포트가 잘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를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로봇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휴머노이드를 넘어서서 이제는 의료기기 또는 수술용 로봇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술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난 로봇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나 이제 슬슬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큐렉소가 지난해에서도 그런 의료기기, 수술용 의료 로봇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관 관절 로봇으로서 이제 각각을 받다 보니까는 그러는 실적이 안 나오는 모습으로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받았을 때는 이제 반대말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유통 물량 자체가 2,800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만 했을 때 올해 최대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못해도 한 13,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O를 들어주셨고요. 또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보유하신 분이라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해봤습니다. 또 조기준 매니저, 이가람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이 이슈 말고도 IR 담당자는 하반기 FDA 그리고 일본 쪽으로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가에 녹아들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지만 또 X를 들어주신 만큼 그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주가 상승이 나왔을 시기를 생각해보게 되면 루닛도 올라가고 비노도 올라가고 뭔가 AI 의료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반기에 FDA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 그래봐야 이제 초반이고요. 그래서 아까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지금 이게 같은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야 좋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혼자만 올라가는 건 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하지 않아도 다른 게 할 게 많다라는 관점에서 S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AI가 올라갈 때 큐렉소라는 종목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 섹터 내에서 봤을 때 홀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이 종목을 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하반기 FDA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1월 중반을 달려가고 있다는 점, 이 부분 함께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큐렉소 두 분은 X 그리고 한 분은 O 들어주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KH바텍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 15.16%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덕분에 오늘장에서 굉장히 큰 부각을 받았고요. 협동 로봇 시장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부품까지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소식 역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장에서 15%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들의 의견 얻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인의 입장에서 들어가도 좋은 건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가람 매니저 X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김응태 매니저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이제 KH바텍이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LG에너텍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이 이제 하락을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폴더블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뭐 핸드폰 기기가 이제 고사양이 되면서 티타늄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갑자기 이제 로봇과 더불어 이제 많은 뭐 자동차,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관련 사업 확장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티타늄 관련해서 로봇도 해서 이제 그런 케이스부터 시작해서 물론 합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티타늄 관련 매출이 이제 성장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그 고사양의 제품들 아마 만들면서 이제 뜬금없이 휴대폰에서 웬 로봇이냐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된 부품 납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적 대비 이제 하락을 만회했고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쫓아가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또 플러스적으로 로봇 부품 사업을 영역을 확장한 점,
점,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다. 그 때문에 티타늄 관련해서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역시 존재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는 X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삼성의 폴드폰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의 폴드폰의 판매량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본업부터 턴어라운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 속에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진출을 하는 건 좋은데 결국 신사업으로 간다는 얘기는 본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 신사업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또 비용이 또 더 증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증가가 더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약간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X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사업을 확장한다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든다는 점, 이 부분 거기에다 플러스로 본업인 삼성 핸드폰 판매량이 올라가야 그때쯤 보면 좋은 시기가 올 것 같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H마트 X55 의견 던져주셨고 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 제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입니다. SM이고요. 오늘 장에서 7% 가깝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재료죠. 이 신인 데뷔를 앞두면서 SM뿐만이 아니라 JYP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엔터주 같은 재료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분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먼저 팻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신입 이제 아이돌이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남아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SM 같은 경우는 뭐 에스파에 대한 이제 컴백 소식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좀 약간 좀 글로벌 시장에서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콘서트에 대한 지장은 영향력은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거에 대한 시즌도 지나갈 거기 때문에 그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올해 4분기부터 내년도 1분기의 실적이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그 좀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괜찮을 거로 보고 있고요. 주가 자체도 워낙에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만 241선에 대한 이평선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SM뿐만 아니라 오늘 JYP 엔터도 역시나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엔터주들에 대한 움직임 또는 중국향에 대한 매출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는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못해도 20% 이상은 수익을 받아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뒷받침을 근거로 SM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사실 작년 말부터 우리 매니저님은 JYP 엔터를 특별한 포트 대결에서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JYP 엔터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엔터주 내에서 탑픽도 SM, 뭐 JYP, 하이브 중에서 어떤 쪽을 가장 보고 계실까요? 저는 여전히 엔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JYP가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번에도 신규 아이돌 남자 그룹이 또 데뷔를 앞두고 있는 걸로도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JYP가 올라감에 따라서 뭐 하이브도 같이 따라가 주는 모습에다가 YG 엔터와 디어유 그다음에 굿즈를 판매하고 노머스까지 올라가 주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 미국을 봤을 때도 미국의 콘서트표를 팔고 있는 라이브 네이션 이런 종목들까지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와도 가장 거리가 먼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뭔가 좀 대안주가 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누가 왕위부터 해서 누군가가 또 방한할 것이다라는 또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태라서 환경적으로 약간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엔터주 쪽은 뭔가 좀 대안주 성격으로 좀 건드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에서 조금 비껴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안주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SM 관련해서 그리고 엔터주 전반적으로 우리 매니저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필옵틱스고요. 오늘장에서 8.20% 상승을 해주셨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오늘장에서 또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 강하게 가다가 그래도 막판에는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피롭틱스 유리기판에 더해서 애플의 폴더블과 관련해서도 함께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피롭틱스 세 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피롭틱스가 이제 올라왔는데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주식인데 흠이 있다면 이제 시총이 6천억이나 좀 높다는 거 외에는 저는 올해 2025년은 유리기판의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면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유리기판 시장이 어느 정도 크게 될지 여러분도 아직 모르겠고 시작을 할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SK가 앱솔루스를 통해서 시작할 거고 그 외에 대부분의 많은 IT 기기사도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TSMC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유리기판 관련을 시작을 하고 있고 2020년 상용화를 굉장히 앞당기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장용으로 쓰기에는 이게 문제가 이제 고가의 유리기판을 사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기판을 쓰려면 이제 파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했지만은 서버용이라든지 그 외에 뭐 휴대폰용이라든지 많은 IT 기기에서 이제 파손이 안 되는 덜 되는 그러니까 쪽에서는 이제 기판이 비싸더라도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열릴 거고 이 시장이 열리다 보면은 이제 상용화되면서 가격도 내려갈 거고 그러지 않을까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래서 유리기판 시장이 올해 2025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거고 아직 이제 시작을 많이 했지만 물론 이제 거품이 생성될 거고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유리기판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강력한 코멘트까지 해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도 오래 들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피롭틱스는 유리기판으로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만 유리기판에 대한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롭틱스도 같은 맥락으로서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특히나 피롭틱스가 반도체 기판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데 SKC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서 후발주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피롭틱스 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유리기판, 애플의 폴더블, 거기에다 태양광 산업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피롭틱스인데요. 김흥태 매니저는 유리기판 관련주로만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전반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O 의견 던져주셨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모비데이즈 오늘장에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틱톡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에서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시간 외에서도 떨어지는 모습 없었습니다. 틱톡 대변인이 머스크 인수설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목들 끝까지 상승세를 유지해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세 분께서 어떤 의견 주실지 팻말 통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은 O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X 들어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모비데이즈가 상한가까지 갔던 이유는 뭐냐면은 오전장에 이번 올해부터죠. 올해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되는 이제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행정명령으로서 지나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여유는 있겠지만은 이번에 그것 때문에 광고 대행업체들에 대한 움직임이 보였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국의 일부 매체에서는 뭐 테슬라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발표가 나왔지만 틱톡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구적인 사실이다. 같이 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틱톡 사용자들이 완강하게 많지만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국의 매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미국 시장을 겨냥했을 때 본다라고 하면 어떠한 안보적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금지 조항을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지 조항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트럼프 행정정부가 들어서는 이점에서는 하루밖에 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 명령이 또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 대행 업체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한 번쯤은 단기적인 플랜으로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비데이즈 긍정적인 의견 얻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 X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틱톡이랑 모비데이즈랑 연관성을 찾는 것도 힘들거니와 급등 후 그다음에 이제 조정을 거치는 종목이기도 하고 시총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모비데이즈라는 주식을 뭐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급등 후 제가 보기에는 내일 윗꼬리를 달고 또 밀려 내려오기 때문에 또 내일 못 팔면 거래가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지 뭐 신규로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틱톡과 뭐 트럼프 뭐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관계에서 루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 또 모비즈데이랑 연관성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개별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비데이즈, 틱톡과 직접적인 연결점이 없다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봤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탑5 5종목 해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2종목 있었습니다. 엔터주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SM 3표. 5를 받아봤습니다.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 그 섹터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놔주셨고 세 분 모두 피롭틱스 관련해서 5를 던져주셨습니다. 또 KH바텍, 모비데이즈 두 분께서 5를 던져주셨고요. 큐렉소, 김웅태 매니저 홀로 긍정적인 표 던져주면서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5 5종목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 상황은 어떤지 우리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